안녕하세요. 유나이트 주승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약간 안 좋은 소식은 중국 특허를 사용해서 그걸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술 개발이 늦어진 거를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인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패키징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밀착형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패키지와 테스트 분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한 패키징 등 여러가지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ZD넷 코리아의 2025년 2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0세대 V10에서부터 첨단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허를 중국 낸드 제조업체인 YMTC에서 대여에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차세대 낸드 기술 핵심 난제를 풀었지만 그 향후 타사 특허 도입에 따른 수율 안정성 및 경쟁력 회복이 과제로 떠오른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중국 YMTC와 HB 특허권 계약을 맺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V10은 하반기 생산 목표로 해서 420에서 430단인데 여기에는 기존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운 신기술인 W2W HB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됩니다. 범프를 없애고 성능과 방열 특성을 향상시킨 기술인데 이거 선진국이 우리가 메모리 선진국인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걸 이제 와서 도입을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허도 이미 다 다른 나라에나 중국에 뺏긴 상황이고 그걸 결국 피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특허권을 도입한 건데 기존 기술은 한 개의 웨이퍼에 셀을 구동하는 페리페럴을 두고 셀을 쌓아 올리는 기술인데 그냥 계속 쌓아 올리죠. 근데 삼성이 기술력이 좋으니까 계속 쌓아 올렸는데 이게 400단까지 넘어가고 그러니까 쌓아 올리는 거를 이제 힘든 거죠. 이 기술을 셀온 페리라고 해서 COP라고 하는데 이제는 쌓아 올리는 경우에 이제 계속 눌리고 뭐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셀과 페리를 각각 제조한 후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합치는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뻔히 보이는데 투자를 못한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밀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 이제 YMTC 경우는 4년 전에 가격에 상관없이 이게 선진 기술이고 앞으로 적용될 거가 예측되니까 특허를 내고 기술 면에서 이제 앞서가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잘 보면 YMTC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엑스펠이 지금은 아데이아로 바뀌었는데 거기서의 W2W 본딩 기술을 갖고 와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특허를 내니까 공정상의 모든 기술이 특허가 나오니까 이제 삼성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미리 기술 적용을 못하고 계속 가격만 따지면 원가를 따지거나 미래 기술을 투자 안 하면 이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이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고 그러니까 빠르게 적용해야 되는 현실이고 그리고 미리 특허권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겨우 하게 됐으니까 좀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많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뒤지게 됐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미 2018년에 YMTC는 X 스태킹이라고 해서 삼성이 가져온 기술이죠. 도입해서 이미 랜드에 적용하고 있었는데 선진 기술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아데이아나 엑스페리 그런 회사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인데도 진행을 안 한 겁니다. 결국은 돈은 많은데 투자 안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기술이나 특허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미 2018년에 YMTC, CIS에서 소니 같은 데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을 안 한 겁니다. 그냥 기존에 팔던 거나 계속 팔고 원가는 줄이면서 세월을 낭비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누군가 이제 기업체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가 책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나라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나 매니지먼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은 도입한 거를 우리나라는 뻔히 하는 기술을 도입을 못해서 아니면 개발을 못해서 이제 헤매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3D 스태킹에서 기본적인 기술이니까 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이 기술을 AMD의 3DV 캐시라는 곳에 도입했고, 그래서 AMD 칩은 전부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해서 TSMC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5D 패키징에서 활용성이 부각이 됐고, 2026년에서야 이르러서 이제 HBM에서 신규 도입을 할 예정으로 여겨지고 있고, 난드는 다행히 2026년이 아니라 2025년에 400단 경우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로드맵은 이미 다 예상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투자하지 않은 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를 앞서 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 현황을 보게 되면 CIS하고 한 난드는 이미 CIS는 HVM이 됐고 낸드는 YMTC에서 이 양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삼성이 뒤늦게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허나 이런 게 다 뺏긴 상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HBM이나 이런 난드나 기존에 했던 것 중에 빠르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됐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메모리 강국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삼성의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삼성에서 주식을 빼는 게 가장 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나라 전체를 봐서는 투자가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현실이고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HVM 그러니까 하이 볼륨 프로덕션인가 하여간 대량 생산하는 거는 CIS의 경우도 우리가 이 핸드폰에서 CIS 센서를 많이 쓰는데 여기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이 돼서 이미 소니는 몇 단이에요? 그 3단, 4단 같은 경우를 이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3단이네요. 우리도 이런 거를 빨리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 생각입니다. YMTC가 그 2018년에 적용한 기술이 X-스태킹인데 요거 그때 당시에 이 엑스페리 지금은 아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데이아에서 이 기술을 도입해서 YMTC가 낸드 메모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신기술을 먼저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계속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결국은 얘네가 개발한 공정 특허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삼성이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건데 여기 보시면 각각 싸죠. 페리 웨이퍼에서 메모리 웨이퍼를 각각 싸서 이 두 개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이는 거를 X 스태킹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드디어 교과서나 논문에서 수시로 봤던 거가 이제야 겨우 양산에 들어가는 거네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면을 깊이 생각하고 좀 엔지니어로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경영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데이아인데 예전에 엑스페리였고요. 이런 기본적인 특허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빨리 사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HBM의 그 SK 하이닉스는 구매해서 이제 하는 것 같고 삼성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아데니아 특허권을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보도가 나온 걸 설명드렸고, 여기 보시면 웨이퍼 투 웨이퍼로 해서 그냥 구리와 구리끼리 붙이는 거를 GI 본드 특허가 나와 있고, DBI 특허가 웨이퍼 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이건 상용화됐고 전공정 기술을 사용하고 팹에서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은 먼저 우리가 선점했어야 되는데 이거 선점하지 못한 게 이제 안타까운 거고, 최근에는 DBI 울트라로 해서 다이 투 웨이퍼, HBM 같은 곳에 적용하는 이 웨이퍼 위에 다이를 계속 쌓는 그런 기술을 이제 다이 투 웨이퍼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HBM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라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우리나라가 HBM이라도 계속 우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향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의 종류는 웨이퍼하고 웨이퍼를 한꺼번에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있고, 다이하고 웨이퍼를 다이를 여러 개를 모아서 콜렉티브 모아가지고 웨이퍼처럼 만들어서 붙이는데, 요거는 아직 기술적으로 연구 중이고 상용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이 투 웨이퍼는 HBM에서 적용될 거기 때문에 맨 밑에 이런 분야는 지금 DBI 울트라라고 해서 기술에 대한 기본 특허를 파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고, 아직 우리나라 HBM에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이 투 다이 인터커넥션 R&D인데, 지금 현재 다이 투 웨이퍼에 하이브리드 본딩도 적용하지만 그 TCB 본딩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마이크로의 피치까지는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는 기술이 TCB 본드가 사용될 거고, 다이 투 웨이퍼나 웨이퍼 투 웨이퍼의 경우는 다이 투 웨이퍼는 10마이크로, 웨이퍼 투 웨이퍼는 한 2마이크로대에서 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맥이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이런 기술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을 앞서가는데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육성하던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존 기술 갖고 계속 우려먹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